안녕하세요. 린치핀 아일랜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AI 도구를 써도 야근을 하거나 업무 효율이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AI가 정말 화제죠. 약 3년 정도 됐는데 에이전틱 AI까지 나오게 되면서 정말로 이제는 거의 안 쓰시는 분들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챗GPT가 작업 시간을 많이 줄여주고 있고, 올해 이제 대부분의 앱들은 AI 에이전트를 쓰고 있다라는 통계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네,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도 나오죠. 당신이 잠든 사이 업무는 끝났다. AI 이후의 노동은 어떻게 재설계되는가? 네, 우리 일자리까지 걱정을 해야 하는 이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 네, AI 도구를 쓰면 업무 시간이 확 줄어들고, 챗GPT로 보고서를 쓰면 30분이면 된다. 그래서 이제 자동화 시대가 오니까 야근은 없어진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야근이 있죠. 네, 제가 아는 회사의 격리 담당자는 지난달 말에도 밤 10시에 퇴근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컴퓨터에는 챗GPT가 깔려 있고요. 늘 즐겨찾기로 등록되어 있고 이걸로 보고서도 쓰고 꽤나 잘 쓰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마감일만 닥쳐오게 되면은 AI가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지 오늘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담당자가 어떻게 야근을 하게 되는지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분은 이 월 마감일에는 10시간 넘게 일을 하고요. 업무에는 이제 4개의 팀 파일을 취합을 해야 돼요. 그리고 퇴근은 거의 10시 다 되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이분의 하루를 한번 쫓아가 볼게요. 이 담당자는 이제 7시쯤 출근해가지고 각 팀에 이제 리포트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지각색의 엑셀 파일이 도착을 합니다. 심지어 안 보낸 팀도 있는 것 같네요. 카톡으로 이렇게 파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겨우겨우 받았더니 열어보면 어떻죠? 네, 어떤 파일은 가로로 되어 있고 어떤 파일은 또 세로로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양식을 다 통일을 해야 돼요. 양식을 다 맞추고 이제 날짜도 맞추고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다 맞춘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다시 검증하는 데 또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합계가 안 맞죠. 네. 그래서 어느 팀에 무슨 숫자가 틀렸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원본 파일이랑 또 대조하면서 어떤 팀에 파일이 한 줄이 빠져 있는지 전화해서 확인하고 수정해서 네, 4시 반쯤 다 맞추는 거예요. 원래 이때는 이제 퇴근 준비해야죠. 네, 그런데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옵니다. 상사분이 지난달이랑 비교해가지고 수정해달라라고 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이 오면 이거를 다시 또 수정하고 다시 또 반복을 해서 보고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9시 반에 이렇게 퇴근하는 이 그림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데이터 독촉을 합니다. 심지어 안 보낸 팀도 있고요. 그래서 양식을 통일하고 가공을 해서 겨우 맞췄더니 데이터 검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락 데이터를 다 확인을 해서 이제 좀 제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보고서에 대한 재수정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꼭 이런 재수정 요청 마지막에 들어요. 그래서 이거 다 하고 시계를 봤더니 9시 반이 되는 거죠. 이분은 데이터 수집에 1시간 반, 양식 맞추는데 3시간 반, 검증에 2시간 반, 수정 요청에 3시간을 쓴 겁니다. 일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요. 보고서 내용을 30분밖에 분석 안 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데이터를 모으고 양식 만들고 숫자가 맞는지 확인한 거예요. 이걸 매달 하는 겁니다. 분기마다 하면 더 오래 가기도 하겠죠. 정리하면 이 모든 야근에 일조한 이 일들은 일이 어렵거나 일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원인은 데이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데이터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고 양식을 다르니까 맞추는 데 시간 걸리고 숫자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눈으로 다 일일이 봐야 검증이 되는 거죠. 이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AI한테 이거를 맡기면 해결이 되나? 라는 고민이 들죠. 그래서 챗GPT한테 이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각 팀의 엑셀을 전부 다 취합해서 챗GPT한테 던집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즘에 AI 도구가 워낙 잘 나와서 부분적으로는 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챗GPT한테 주면은 엑셀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데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양식이 통일되어야 정리를 잘 해줍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엑셀 파일을 AI 도구한테 주면은 정말로 제각각으로 만들어서 줍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AI 도입을 업무에 적용하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실제로는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이미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그 상황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 셀 병합이 문제일 수 있어요. 셀 병합이 된 엑셀 파일은 사람 눈에는 되게 예뻐 보일 수 있는데요. 기계는 참 읽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AI도 이거는 구조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양식이 너무 다양하다는 게 문제예요. 팀별로 다른 양식을 쓴 거를 다 하나로 취합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요청은 AI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더 큰 문제,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검증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AI가 정리를 만약에 잘해줬다라고 쳐도 이 데이터의 검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 숫자가 맞는지 확인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원본이 틀리면 AI도 틀린 답을 주기 마련입니다. 갑이지 인, 갑이지 아웃,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비유를 해드린다면 여기 왼쪽에는 이제 실력 좋은 AI 요리사가 있어요. 분석도 잘해요. 그런데 냉장고 상태를 보면 여기저기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라벨도 다르고 유통기한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무리 실력 좋은 요리사가 오더라도 요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딱 이런 거죠.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업무 시간의 대부분을 요리하는 데 쓴 게 아니라 재료 손질하는 데 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실제 업무를 보면 대부분의 업무들은 데이터를 모으고 양식을 고치고 숫자를 맞추는 반복 노동만 한 거죠. 그리고 보고서 자체를 고민한 시간은 30분도 채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열심히 야근을 했는데 보고서의 퀄리티가 이렇게 하면 좋아질 수 없겠죠. 자, 정리를 해본다면요. 야근을 자주 하는 이유, 그리고 AI를 썼지만 도입이 어려운 이유는 데이터 구조의 부재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한 곳에 모여 있고 양식이 통일되어 있고 자동으로 흘러가는 구조를 만들 수만 있다면요. 그 위에 무엇 어떤지 간에 잘 동작을 합니다. 데이터를 같은 형식으로 한 곳에서 관리한다라는 원칙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아까 양식이 다 팀마다 달랐잖아요. 한 팀은 2026 빼기 01 빼기 3일 이렇게 표시하고 한 팀은 1월 31일 이렇게 표시하고 C팀은 2016 01 3일 이렇게 각각 다른 형식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를 하나의 규칙으로 맞추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터는 같은 형식으로 한 곳에서 관리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ISO 스탠다드라는 이런 이제 개발 용어적인 설명도 있는데요. 여기 국제 표준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알아보기 쉽도록 이렇게 표준을 바꿔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은 거죠.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이러한 정리 작업이 안 되어 있으면, 구조화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떤 도구를 얹어도 결국에는 사람이 손으로 다시 맞춰주셔야 합니다. 매크로를 쓰든지 RPA를 쓰든지 AI를 쓰든지 심지어 사람이 하더라도 그 구조가 있으면 야근이 아니라 30분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근을 줄이려면 AI 도구를 도입해야 된다가 아니라 야근을 줄이려면 구조를 먼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마감일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보고서가 딱 하고 나오는 회사. 차이가 뭐냐면 도구가 다른 게 아니라 구조가 다른 겁니다. 도구를 먼저 고르는 게 아니라 구조, 시스템을 먼저 보는 것. 그게 야근을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진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AI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출발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면서 떠오르는 업무가 있으시면요. 매달 거기에다가 내가 몇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생각보다 크시면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남겨놓았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저와 상담하시면서 데이터를 이렇게 구조화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아이디어도 드리고 뭔가 도움을 드릴 부분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